자,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우리의 마지막 단원이죠. 우리말의 담화 관습 9-2단원입니다. 비상박영 출판사 9-2단원 소단원이고요. 이 소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다른 단원에 비해서 비교적 중요도도 살짝 낮은 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여기 단원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담을 덜으시고요.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도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 보면은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자습서입니다. 자습서 9-2단원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페이지를 피지 않았죠? 앞에 화면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9-2단원 첫 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소단원의 제목이 바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이에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어떤 문화가 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배워보는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단원에서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지시코코. 아마 여러분들 자습서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9-2단원 첫 페이지에 요 4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중하게 말하기. 자, 신중하게 말하기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냐? 여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그리고 상대나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말만 하는 게 바로 신중하게 말하기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대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의 주제랑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상대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말은 그런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중하게 말하기 관습이다. 자, 두 번째는 돌려 말하기예요. 자, 이것도 되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말을 할 때 너무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야.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를 바로 돌려 말하기라고 한다. 이 돌려 말하기 기법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돌려 말하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아니면 명령할 때 야, 이거 해. 뭐 나 추우니까 창문 열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 말해야 될까? 약간 질문 형식으로. 혹시 창문 닫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그런 여지는 없겠죠. 설령 명령형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이런 게 바로 돌려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지인이 뭐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 막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죽다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돌아가시다라는 간접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돌려 말하기 유형에 속합니다. 완전 쉽죠? 초등학교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겸손하게 말하기. 뭐 이거는 제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네 번째, 경청하고 가려듣기. 자, 우리가 일단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는 뭐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 내가 흥미있는 얘기가 있고 흥미있지 않는 얘기도 있겠죠. 하지만 흥미있지 않는 얘기라도 어떻게 하는 게 도리다?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듣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하지만 그 상대방이 너무 약간 비윤리적인 말을 한다.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 그럴 때는 약간 가려 듣는 것도 좋다. 오히려 가려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은 끝까지 딱히 들을 그럴 가치 있는 말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 이 네 가지 관습들을 바탕으로 짜잘짜잘한 글들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되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활동 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자습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을 텐데. 자, 펴주셨으면 네, 1번 학습활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조를 대충 한번 읽어보면은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말하면 남도 내 말을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까노라.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남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면은 말로써 말을 많으니 말을 까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조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라. 신중하게 말하라. 이게 바로 이 시조 가의 주제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남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해라. 이것이 바로 이 가 작품의 주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 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조와 관련이 돼 있는 담화 관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2분 전에 담화 관습 4가지 적었죠. 자, 그 4가지 중에 뭘까요? 바로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신중하게 말하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신중하게 말하기. 이게 그 가시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나문단이래. 나 자료 같은 경우는 3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3가지 속담을 보시면 이것도 어려운 속담들은 다 아닙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뜻이야? 말 조심해라라는 뜻이에요. 왜? 말이라는 건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말 조심해라. 이 뜻이고요. 자, 동그라미 니은 같은 경우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 이런 말 여러분들 가끔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보시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디귿. 가로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자, 역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
말 조심해라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니까 위험해지니까 말 조심해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우리가 이 1번 학습 활동에서 관련 있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은 뭐였다? 바로 신중하게 말하기였다. 담화 관습 4가지 유형 중 신중하게 말하기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보면은 살짝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대략적인 스토리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근데 이제 친구도 이제 친구가 이제 손님으로 왔으니까 뭐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어 채소만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미안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어 너한테 맛있는 음식을 줄 수가 없네. 너무 미안해. 부끄러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김 선생의 눈에 띈 게 뭐냐면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들이 눈에 띈 거야. 그렇다면 김 선생 입장에서는 친구가 나한테 구라를 깐 거지. 아니, 가난해서 야채만 내었다고 하더니 저기 떡하니 닭이 있는데? 자, 근데 자,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내가 김 선생이었으면 너 저기 닭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 선생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김 선생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고기를 한번 마련해 볼게. 어떤 고기? 내가 너희 집을 올 때 타고 왔던 말을 잡아서 우리 그 말고기를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의아해요. 야, 말고기를 먹으면 너는 뭘 타고 가려고 그래? 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너네 집 닭을 빌려서 타고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죠. 이제 김 선생은 약간 친구한테 삔또가 상한 게 맞긴 해. 왜냐면 저기 마당에 딱히 닭이 있는데 저 닭고기를 안 주니까. 근데 이 김 선생은 저기 닭 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야, 그냥 그렇다면 고기는 내 말로 해먹자. 내 말로 말고기를 해먹자. 대신 나 집에 갈 때는 너네 집 닭을 빌려 탈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너네 집에 고기 있는 거 뻔히 안다 라는 거를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즉, 네 거짓말 나한테 들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김 선생은. 야, 네 지금 고기 없다고? 근데 나는 너네 집에 닭 있는 거 뻔히 봤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친구한테. 자, 그런데 너무 직접적으로 너 왜 나한테 구랄까? 이러면은 약간 서로 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담식으로 돌려서 말을 한 거예요. 너 구라 나한테 들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말은 해피엔딩. 아이고 그래 들켰네. 이렇게 주인도 크게 웃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왜 나한테 구랄까 했으면 이렇게 두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겠지만 김 선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면서도 약간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냥 농담 삼아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즉, 이 2번 활동,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말의 말하기 담화 관습 중에 두 번째, 돌려 말하기와 관련이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이 글 같은 경우는 돌려 말하기와 관련이 있는 글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돌려 말하기의 장단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그냥 쓱 읽어보세요. 자, 여기 있죠. 장점, 친구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말을 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되게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센스 없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그럴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친구들이 농담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 이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냥 한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 세 번째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떤 담화 관습과 관련이 돼 있을까? 자,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어떤 뉴스 진행자가 연예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뉴스 진행자는 연예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혁명적 존재였다. 뭐, 방탄소년단 같은 뭐 연예인을 이제 소개할 때, 뭐, BTS, 당신들은 혁명적 존재였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높이면서 출연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출연자는 혁명적 존재요? 저한테는 조금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을,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까지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칭찬을 해줬을 때 약간 겸손하게 아이고, 뭐 과찬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말의 말하기 문화라고 문화이자 약간 도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너무 많이 낮추는 것도 딱히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음.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 3번과 관련된 담화 관습은 겸손하게 말하기. 되게 간단하죠? 겸손하게 말하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나요. 자, 4번 문제 가보시면요. 자,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그 주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남이 지난 일이나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에는 이미 들은 것이라고 그가 신나게 말하거든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자세하게 들을 것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키워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바로 경청. 경청과 관련이 돼 있죠. 즉,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나 나가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한다고 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지 말라. 중간에 멈추거나 나는 이미 아는데요. 나는 벌써부터 이미 아는데 넌 몰랐니? 이런 말
하지 말라란 소리예요. 즉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경청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든 경청하면서 들어라. 하지만 무조건 경청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약간 야한 얘기 아니면 비윤리적인 얘기, 허세, 과장, 남을 비방하는 뭐라 그러죠? 그 뒷담? 뒷담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라? 그럴 때는 가려들어라. 그럴 때는 딱히 경청할 필요 없다. 그럴 때는 가려들어라. 그 자리를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4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담화 관습은 뭐겠습니까? 그쵸?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경청하고 가려듣기 관습과 관련이 돼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 4가지를 바탕으로 이 각각의 유형과 관련된 글을 읽어본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되게 단순한 단원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들은 것만 뭐 살짝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네, 여기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